서울 강남의 대형 병원 복도에는 오늘도 환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병원 특유의 긴장감을 더했죠. 그 중에서도 내과 전문의 한세진은 특히 차분하고 냉정한 모습으로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48살의 세진은 이 병원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사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그 손길에는 묘한 공허함이 서려 있었죠. 진료실 책상 위에는 의학 서적들과 함께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어린 세진과 어머니 그리고 흐릿하게 처리된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진은 환자를 진료하면서도 가끔 그 액자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씁쓸함을 억누르며 다시 환자에게 집중했죠.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질환으로 고생하는 70대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들어오자 세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게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 다행히 약물 치료로 호전되고 있어요. 하지만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충분히 쉬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우리 딸이 선생님을 천사라고 하더라고요. 세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억지스러웠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진료를 마친 세진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지만 정작 내 마음은 죽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유년 시절부터 느껴온 공허함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세진이 어려서부터 들어온 이야기는 늘 똑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아버진 우리를 버렸다고 말했고 세진은 그런 아버지를 미워하며 자랐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지만 어머니의 말을 통해 그는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오후 진료를 마친 세진은 병원장실에서 호출을 받았습니다. 병원장은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세진을 맞이했죠. 책상 위에는 공문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세진 선생, 청송교도소에서 특별 파견 진료 요청이 들어왔어요. 교정청에서 직접 협조를 요청한 건데 우리 병원에서 선생님을 추천했습니다. 세진은 공문을 받아들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도소 파견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국가기관의 요청이니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가면 되나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해요. 응급 환자라고 하니 서둘러 주세요. 세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공문을 생각했습니다. 왜 하필 자신에게 이런 요청이 왔는지 궁금했지만 단순히 의료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여겼죠. 그날 밤 세진은 오랜만에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얼굴 부분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찢어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세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청송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세진은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죠. 교도소 파견 진료라는 것이 처음이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청송교도소에 도착한 세진은 그 웅장하고 삼엄한 분위기에 압도당했습니다. 높은 담벼락과 철조망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경비원들의 모습이 일반 병원과는 전혀 다른 세상임을 보여줬죠. 정문을 통과하면서 세진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습니다. 한세진 선생님이시죠? 입구에서 세진을 기다리고 있던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보안관 최강식이었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강식은 특유의 차가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도소 파견 진료 요청을 받고 왔는데요. 강식은 세진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최강식입니다. 특별 보안 담당이죠. 선생님이 진료하실 환자를 담당하고 있어요. 둘은 교도소 내부로 들어가며 걸었습니다. 복도는 차갑고 음산한 분위기였고 간혹 들리는 죄수들의 목소리가 세진을 더욱 긴장시켰죠. 강식은 걸으면서 세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생님이 진료하실 환자는 김도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곳에서도 특별히 위험한 인물로 분류되어 있어요. 위험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강식은 잠시 멈춰서서 세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조폭이 아닙니다. 과거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강식은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최근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는데 이상하게도 외부 진료를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을 지명해서 진료 요청을 한 겁니다. 세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지명했다고요? 왜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눈빛부터 다른 죄수들과 달라요. 강식의 말에 세진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불안감을 누르고 있었죠. 그저 환자일 뿐입니다. 감정 따위 개입하지 않아요. 의무실에 도착한 세진은 진료 준비를 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도환이라는 환자에 대한 강식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고 2명의 교도관에게 호송되어 온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교도복을 입은 그 남자는 6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여전히 강인해 보이는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세진이 그를 마주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김도환은 세진을 보자마자 눈이 커지고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고 잠시 말을 못했죠. 세진이냐?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그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세진은 환자의 이상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전문의로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죠. 환자분, 저는 한세진 의사입니다. 진료를 받으러 오셨죠? 하지만 김도환은 계속 세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곁에서 지켜보던 강식도 이런 김도환의 모습을 처음 보는 듯 의아해했습니다. 선생님, 김도환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세진이 맞나요? 세진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처음 보는 죄수가 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저는 환자분을 모르는데요.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닌가요? 김도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틀릴 리가 없어. 내 어머니를 닮았지만 눈은 나를 닮았어. 그 순간 세진의 마음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과 함께 가슴이 두근거렸죠. 강식은 상황을 지켜보다가 개입했습니다. 김도환, 의사 선생님께 신뢰하지 마라. 하지만 김도환은 강식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세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30년간 숨겨왔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죠. 의무실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도환은 여전히 세진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세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차트를 들여다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강식이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김도환, 진료에 집중해라. 의사 선생님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하지만 김도환은 강식의 말을 무시하고 세진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교도관들이 즉시 그를 제지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세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세진아. 김도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 순간 의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진은 마치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죠. 차트를 들고 있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세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김도환은 교도관들의 제지를 받으면서도 계속 말했죠. 세진아, 내가 5살 때 좋아했던 인형. 분홍색 토끼였어. 그리고 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내 품으로 달려왔잖아. 기억 안 나? 세진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가 말한 분홍색 토끼 인형은 정말로 어린 시절 자신이 가장 아끼던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 낯선 죄수가 알고 있는 걸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 아버지는. 세진은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는 자신들을 버리고 떠난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이 남자에게서 느껴지는 이상한 친근감은 무엇일까요? 김도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 이영숙은 어떻게 지냈니? 건강했었나? 세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서 깊은 그리움이 느껴졌죠.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김도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그의 표정에 드러났죠. 그는 무릎을 꿇으며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영수가.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강식도 이런 김도환의 모습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평소 강철 같은 의지를 보이던 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세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병원에 있던 가족 사진 속 흐릿한 아버지의 모습과 지금 눈앞에 있는 김도환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진 우리를 버렸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김도환은 고개를 들어 세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나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 떠났던 거다. 버린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라고요? 세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이요? 어머니가 혼자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김도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 하지만 그때 상황이. 내가 너희 곁에 있으면 너희가 더 위험했어. 위험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강식이 개입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은 조직폭력배입니다. 아마 과거 일을 미화하려는 것 같은데. 하지만 김도환은 강식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 보안관, 당신은 모르는 일이야.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그때 의무실 문이 열리고 교도소 의무과장이 들어왔습니다. 한 선생님, 죄송합니다. 김도환의 병세가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심장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데 선생님이 집도해 주실 수 있나요? 세진은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죠. 환자의 생명이 위급하다면 개인적인 감정과 상관없이 치료해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여주세요. 세진은 김도환의 심전도와 혈액 검사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심근경색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죠. 즉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지금 당장요. 김도환은 세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려줄 건가? 세진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아버지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의사의 사명이었거든요. 환자를 살리는 게 의사의 일이에요. 김도환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자랐구나. 자랑스럽다.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진은 수술복을 갈아입으면서도 계속 김도환의 말을 생각했죠. 정말로 그가 자신의 아버지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왜 30년 동안 연락 없이 지낸 것일까요? 수술실로 향하는 김도환은 세진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진아, 수술 후에 내가 살아나면 모든 걸 말해줄게.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을. 그 순간 세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간 궁금했던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마침내 알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술 준비실에서 세진은 손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도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분홍색 토끼 인형, 어머니의 이름,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그 애절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수술복을 입으면서도 세진은 자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20년 넘게 수술을 해왔지만 이런 떨림은 처음이었죠. 환자가 단순한 죄수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밖에서 강식이 세진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세진은 강식을 따라 복도 한쪽으로 갔습니다. 강식은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선생님, 김도환이 하는 말을 너무 믿지 마세요. 죄수들은 종종 거짓말로 동정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강식의 말과 달리 그의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세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죠. 강식 씨, 혹시 김도환에 대해 더 아는 게 있나요? 강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실 이걸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했는데 세진이 받아든 사진은 1980년대로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김도환이 경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경찰 특수기동대 김도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이었다고요? 세진은 놀랐습니다. 조폭이 아니라 강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김도환은 80년대 초 경찰 특수기동대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 이후 갑자기 사라졌다가 90년대에 조직폭력배로 나타났어요. 세진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 김도환의 얼굴에서 지금의 자신과 닮은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눈매가 너무나 비슷했죠. 왜 경찰이 조폭이 된 걸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깊은 사연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강식은 말을 멈추고 세진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김도환이 말한 게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세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만약 정말로 김도환이 자신의 아버지라면 어머니가 3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수술실로 돌아온 세진은 마취된 김도환을 바라봤습니다. 수술용 조명 아래 누워있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린 시절 희미하게 기억나는 아버지의 모습과 겹쳐 보였죠. 수술을 시작하면서 세진은 김도환의 몸에서 여러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칼에 찔린 상처,
총상으로 보이는 흔적들. 이 모든 상처들이 그의 험난했던 삶을 말해주고 있었죠.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세진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아버지에 대해 물어볼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었죠. 내 아버진 나쁜 사람이야. 우리를 버리고 떠났어. 하지만 가끔 어머니가 혼자 있을 때 울고 있는 모습을 봤던 기억도 났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물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그리움 때문이었던 건 아닐까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김도환의 생명은 구했지만 세진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죠. 회복실로 옮겨진 김도환을 지켜보면서 세진은 강식에게 물었습니다. 김도환이 깨어나면 진짜 모든 걸 말해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람 눈빛을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 김도환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며 세진을 찾는 그의 시선이 간절했죠. 세진아, 고마워. 내가 나를 살려줬구나. 세진은 복잡한 심정으로 답했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게 의사의 일이에요. 김도환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세진아, 이제 진실을 말해줄게. 내가 왜 너희를 떠났는지, 왜 조폭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세진은 의자에 앉으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30년간 품어온 의문이 마침내 풀릴 시간이 왔었거든요. 그날 밤, 김도환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내 어머니가 죽을 뻔했어. 그자들이 너희를 노렸고 내가 대신 들어간 거야. 나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킨 거야. 세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는데 혹시 모든 게 오해였던 걸까요? 무슨 일이었는데요? 김도환은 천장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경찰로 일할 때 큰 사건에 연루됐어. 그 일로 우리 가족이 위험해졌고 나는 선택해야 했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하거나 가족과 함께 죽거나. 세진은 차가운 병실에서 처음으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든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김도환의 수술 다음 날, 세진은 일찍 병실을 찾았습니다. 밤새 아버지의 말을 곱씹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회복실에 들어서자 김도환은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 다른 각오가 서려 있었죠. 세진아, 왔구나. 밤새 많이 생각했을 거야. 세진은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하신 말씀, 정말인가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김도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7년 겨울이었어. 내가 담당했던 사건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이었지. 그때 나는 젊은 경찰이었고 정의감에 불타서 진실을 파헤치려 했어. 어떤 사건이었는데요? 군부 독재 시절 정치자금 관련 사건이었어. 고위층과 연결된 조직폭력배들의 검은 돈 거래를 추적하고 있었지. 하지만 그 일이 너무 깊숙한 곳까지 닿아 있었어. 세진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긴장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교도소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죠. 정전이 발생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지? 세진이 불안해하자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와 함께 강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모든 의료진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하지만 회복실 문이 갑자기 잠겨버렸습니다. 정전으로 인한 전자잠금 장치 오작동이었죠. 세진과 김도환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진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김도환의 목소리에는 30년 전 아버지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진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주던 기억이 떠올랐죠. 아빠,
세진이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부르는 호칭이었죠. 김도환은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진아, 고마워. 한 번만 더 들을 수 있을까? 아빠, 정말 우리를 지키려고 하신 거였나요? 그래. 그날 밤 집에 괴한들이 왔어. 너와 엄마를 해치려고 했지. 내가 수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어. 어둠 속에서 김도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했어. 경찰로서의 신념을 지키고 가족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포기할 것인가. 그때 회복실 문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도소 내부에서 폭동이 일어난 것 같았죠. 강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환, 괜찮나? 문이 열리지 않는다. 최 보안관, 의사 선생님이 여기 계세요.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강식은 수동으로 문을 열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다른 죄수들의 소리가 들렸죠. 정전을 틈타 일부 죄수들이 탈옥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진아, 내 뒤로 와. 혹시 모르니까. 김도환은 수술 후 몸이 힘들었지만 세진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세진은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느꼈죠. 어둠 속에서 김도환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자들은 나에게 제안했어. 경찰을 그만두고 그들의 조직에 들어와서 일하라고. 그러면 가족은 안전하게 보호해주겠다고 했지. 그래서 조폭이 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엄마가 위험했거든.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악마와 거래한 거야. 세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사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한 것이었다니요. 그때 문이 열리고 강식이 손전등을 비추며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무사하시네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죠. 하지만 복도로 나오자 마주친 것은 칼을 든 탈옥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진을 인질로 삼으려 했죠. 의사를 놓아줘. 강식이 권총을 뽑았지만 상황은 위험했습니다. 김도환은 링거대를 끌고 탈옥수들 앞에 섰습니다. 내가 상대해주지. 의사에게는 손대지 마라. 30년간 조직에서 살아온 그의 위압감이 탈옥수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죠. 강식은 그 틈을 타서 상황을 진압했습니다. 사태가 정리된 후 강식은 세진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김도환은 국가비밀 프로젝트의 끈앞풀이었습니다. 그를 조폭으로 만든 건 검은 정치 권력이었어요. 그게 당신 어머니도 몰랐던 진실입니다. 세진은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희생양이었던 것이죠. 그때 회복실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그는 김도환의 옛 동료였죠. 도환아, 오랜만이구나. 김도환은 그 노인을 보자 놀랐습니다. 박 과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노인은 세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내 딸이구나. 김도환은 너희 가족 대신 감옥에 간 거야. 그게 딸 가진 아버지의 숙명이었다. 세진은 마침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지켜낸 것이었죠. 박 과장이라 불린 노인은 세진과 김도환을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간 묻어둔 죄책감이 스며 있었죠. 도환아, 미안하다. 그때 내가 혼자 짊어지게 해서. 김도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세진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더 많은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박 과장은 세진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아가씨,
내 아버지는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어. 1987년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도안이는 진실을 밝히려고 끝까지 노력했지. 어떤 진실이었나요? 정치자금 세탁 사건이었어. 당시 군부 정권과 연결된 거대한 비리였지. 도안이가 그 증거를 잡았는데 박 과장은 말을 멈추고 김도안을 바라봤습니다. 김도안이 대신 말했습니다. 그 증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표적이 되었어요. 세진아, 내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때 집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왔었어. 세진은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밤마다 문을 여러 번 확인하던 모습, 그리고 갑자기 이사를 했던 일들이 떠올랐죠. 교도소를 나온 세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의 유품이 있는 창고를 들렀습니다. 박 과장의 말을 듣고 나니 어머니가 숨겨둔 것들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래된 상자들을 뒤지던 세진은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뭉치가 들어 있었죠. 편지 겉봉에는 반송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펼쳐본 세진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김도안이 교도소에서 써서 보내려 했지만 반송된 편지들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영숙에게. 세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나요? 내가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편지를 펼쳤습니다. 세진이 생일 편지. 세진아, 아빠는 내 생일날마다 내가 좋아했던 분홍색 꽃을 샀단다. 감옥에서도 그 꽃을 볼 때마다 내가 생각나. 내가 걸음마를 했을 때 아빠 품으로 달려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 편지는 30년 동안 꾸준히 쓰여져 있었습니다. 세진의 성장을 상상하며 쓴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세진이가 의대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곁에서 축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세진은 어머니가 왜 이 편지들을 숨겨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던 사랑 때문이었겠죠. 마지막 편지는 최근에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영수가,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 내가 곁에 있어서 돌봐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세진이가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너를 치료해 줄 거야. 우리 딸은 정말 대단한 아이야. 세진은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팠을 때도 아버지는 감옥에서 그들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세진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강식이었죠. 선생님, 김도안이 선생님을 찾고 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하는데. 세진은 다시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난 후 아버지를 보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회복실에 들어선 세진을 보자 김도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세진아, 와줘서 고마워. 아빠, 편지들을 봤어요. 어머니가 숨겨두신 편지들을. 김도안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지들을 영숙이가 보관하고 있었구나. 30년 동안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저도.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세진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따뜻함을 느꼈죠. 세진아,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이제라도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 아빠,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왜 그런 표정으로 날 바라봤는지. 30년간 보고 싶었던 딸을 마침내 만났기 때문이었죠. 김도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세진아,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니?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용서할 게 없어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미안해요. 그동안 아빠를 원망했었거든요. 강식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요. 무슨 일인가요? 김도안의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형 집행정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건강상 이유와 함께 과거 사건의 정치적 성격이 고려된 것 같습니다. 세진과 김도안은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죠. 세진아, 이제 정말 아빠와 함께 살 수 있겠구나.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아빠.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 순간 30년간 마음속에 있던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을 세진은 느꼈습니다. 마침내 진짜 가족을 되찾은 것이죠. 형 집행정지 소식을 들은 지 일주일 후 세진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병원 기자회견을 통해 김도안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로 한 것이죠. 30년간 숨겨진 진실을 더 이상 묻어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원 대회의실에는 각종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폭 김도안의 주치의가 밝히는 충격적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예고된 기자회견이었죠. 세진은 단상에 서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한세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김도안이라는 한 사람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자들의 시선이 세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녹음기들이 세진을 향해 늘어섰죠. 김도안은 단순한 조직폭력배가 아닙니다. 그는 1987년 정치적 진실을 밝히려다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한 아버지였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며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김도안은 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30년간 가족을 위해 감옥에 산 남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폭탄 발언이었거든요. 세진은 계속해서 말했죠. 제 아버지는 80년대 경찰 특수기동대 소속으로 정치자금 세탁 사건을 수사하다가 정치권력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은 그는 어쩔 수 없이 조직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세진은 준비해온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여기 1987년 당시 경찰 기록과 30년간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들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는 단 하루도 가족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진의 발언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인터넷에는 찬반 의견이 격렬하게 오갔고 뉴스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다뤘죠. 한편 교도소에서는 김도안이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식이 마지막 절차를 도와주며 말했죠. 김도안, 세상이 많이 변했을 거요. 적응하기 쉽지 않을 텐데. 김도안은 가방을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딸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강식은 김도안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시작했소.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려고. 최 보안관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세진이와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김도안은 마침내 교도소 문을 나섰습니다. 3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문 밖에서는 세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세진은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30년간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김도안은 딸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진아, 미안해. 너무 늦었지? 아니에요, 아빠. 지금이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어머니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김도환이 가장 먼저 가고 싶어 한 곳이었거든요. 묘지에 도착한 김도환은 어머니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수가 늦었지만 왔어.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세진도 어머니 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오셨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해요. 그날 밤 김도환은 딸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세진아, 내 딸 나중에라도 아빠라 불러줄 수 있겠니? 정말 아빠라고? 당연하죠, 아빠. 저도 30년간 아빠를 기다렸어요. 며칠 후 세진의 기자회견으로 인한 사회적 반향은 더욱 커졌습니다. 80년대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었고 김도환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검찰에서는 당시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0년 전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기회가 온 것이죠. 병원에서도 세진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했습니다. 병원장은 세진에게 말했죠. 세진 선생,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존경스럽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까요. 세진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환자들을 대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 어루만지는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강식도 교도소에서 세진의 소식을 들으며 뿌듯해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큰 위로였거든요. 역시 의사 선생님은 다르구나. 환자뿐만 아니라 사회의 상처까지 치료하려고 하시네. 세진의 용기 있는 폭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진실은 숨겨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기자회견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도환은 형 집행정지로 완전히 자유로워졌고 세진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30년간 떨어져 있던 부녀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진은 병원 업무를 계속하면서도 교도소 진료를 맡기로 했습니다. 김도환을 통해 느낀 것이 많았거든요. 범죄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 중에도 사연이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아빠, 오늘 교도소에 다녀올게요. 세진아, 조심해서 다녀와. 그리고 김도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걸 잊지 마. 세진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환자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교도소에 도착한 세진을 강식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어떠세요? 김도환과 함께 사는 기분이 힘들지만 행복해요. 30년간 놓친 시간을 되찾으려니까 서로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강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덕분에 교도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김도환 사건 이후로 다른 죄수들도 희망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자신들의 사연도 언젠가는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세진은 의무실로 가면서 강식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죠. 그날 저녁 세진과 김도환은 집 앞 작은 정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했던 매실나무 아래였죠. 아빠, 엄마가 좋아하셨던 꽃을 심어볼까요? 김도환은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영숙이가 코스모스를 참 좋아했거든. 두 사람은 함께 흙을 파고 꽃씨를 심었습니다. 30년 만에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소중했죠. 세진아, 아빠는 정말 행복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저도요, 아빠. 이제야 알아요.
의사가 치료하는 건 몸만이 아니라 마음도라는 걸. 세진은 교도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의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몸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세진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도한 사건을 계기로 80년대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화되었고, 당시 피해를 받은 다른 가족들도 진실을 밝히기 시작한 것이죠. 아빠처럼 억울하게 고생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나 봐요. 김도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절엔 개인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졌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내가 용기를 내줘서. 세진의 기자회견은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치적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죠. 한 달 후 강식이 세진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선생님, 잠깐 시간 되세요? 물론이에요. 무슨 일인가요? 강식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도환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완전 무죄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정치적 희생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세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리고 강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교도소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왜요? 갑자기. 선생님과 김도환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진짜 정의가 뭔지, 사람을 구한다는 게 뭔지 말이에요. 강식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정청에서 일할 예정이에요. 김도환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려고요. 세진은 강식의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한 사건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강식 씨, 좋은 결정이에요. 분명히 잘하실 거예요. 선생님도 교도소 진료 계속해 주시죠. 선생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날 저녁 세진은 아버지에게 강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도환은 기뻐하며 말했죠. 최 보안관다운 결정이야. 그 사람도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거든. 아빠도 그런 사람이세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으니까요. 김도환과 세진은 매실나무 아래에서 함께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이 아름다웠죠. 세진아, 아빠는 이제 정말 평화로워. 30년간 마음에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저도요, 아빠.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며칠 후 강식이 마지막 출근길에 세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진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죠. 의사님, 그 사람. 김도환은 정말 강한 분이네요. 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강식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요, 선생님. 진실을 밝힐 용기를 낸 당신도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세진은 미소를 지으며 강식과 악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날 밤 김도환과 세진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것을 어머니께 알려드리는 시간이었죠.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아빠와 함께요.